제목도 약간 짧아졌습니다. 실은 이 자료 자체가 오늘 1시 49분쯤 말해주세요. 참 죄송한 발표지만 제가 약간의 생각을 담은 발표니까 제가 준비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인트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로 달리는 상쾌한 출근길, 우리 동네가 내리막길이거든요. 늘 지나는 내리막도로의 오른편에 자전거를 제가 H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속도로 휙 유모차가 들어옵니다. 순간 부드럽게 저는 핸들을 움직여서 경로를 바꾸는데 그러는 찰나 바꾼 경로의 앞쪽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노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저는 그러나 둘 중 한쪽과는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무심결에 핸들을 땡땡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잘 모르겠죠?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트롤리 딜레마의 일상형 아류 버전입니다. 차이라면 트롤리 버전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이제 디폴트가 있죠. 그래서 레팅 다이냐 아니면 킬링이냐라는 차이가 생기지만 제가 의도한 거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대칭인 두 갈래로 가시화된 대칭이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걸 했냐면요. 자율주행차의 상황을 한번 느슨하게 생각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비슷한 딜레마 상황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꽤 생길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생기진 않지만 그것을 상하는 무림들이 생기겠습니다. 자율주행자는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작동해야 옳은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지가 만일 탑승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지라면 자율주행차는 탑승자의 희생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할까? 이제 토론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차는 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으로 일축하기도 하고요. 이런 잠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설계 제작되어야 할까라는 실천적인 물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물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천적인 물음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짧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인간이, 그러니까 트롤리 문제가 이 AI 이야기에 나오면서 사실은 저도 거기에 일조한 셈인데요.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트롤리 딜레마 자리에 AI가 여기서 어떤 AI 로보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약간 의도가 잘못 전달된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첫 번째 원칙, 인간이 좋은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종류의 물음이라면 기계에 그 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일 기계가 특정한 방식의 답을 하도록 설계한다면 딜레마의 상황에서 그것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계자의 견해를 인식한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고 문제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면에 만일 특정한 방식의 답을 하도록 설계하는 대신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순전히 기계가 하도록 그렇게 만약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신탁에 해당할 뿐이고 이건 저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혹은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한 신탁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상응하는 혹은 이에 버금가는 문제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버전의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운전대, 저는 어떤 좌담에서 이제 운전대가 있는 차와 없는 자율주행차의 이제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표에서 생각해 보려는 물음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발표에서 생각해 보려는 물음은 인공지능이 또는 지능을 가진 로봇 시스템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다고 혹은 자율성을 발휘한다고 판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 두 번째,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거나 발휘한다고 판정할 경우에 그 경계 조건, 어느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자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제가 아마 첫 번째 새끼 물음에 대해서는 그 부수 물음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발표에서 직접 다루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아마 간접적으로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철학자의 어떤 늘 강박이 있듯이 이 물음을 왜 따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부는 형이사학적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혹은 안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 물음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신인간 관계와 인공지능 로봇 관계의 어떤 메타적인 관계를 또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첫 번째 물음과 같은 거죠. 두 번째 종류의 관심은 실천적 관심입니다. 즉 당장 인공지능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 앞에 기조 강연들에서도 그런 걸 봤었죠. 사회의 관행과 규범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토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실천적 결정의 선결 문제로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혹은 이런 형이사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규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물음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X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의미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토노미라는 말은 이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공유하시겠지만 아우토와 노모스 혹은 노모이의 결합 개념이죠. 그것은 풀어보자면 자기 입법입니다. 스스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규범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규범을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변경하고 심지어 허무는 이건 안 되겠다. 이 법은 이제 그만하고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만일 인공물의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을 인정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공물이라는 개념 자체와 무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은 그냥 가겠습니다. 뭐 디스커션이 필요하면 제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정은 허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만일 그것의 규범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나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작동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른 룰을 따르겠어 하거나 나는 아무 룰도 가지지 않겠어 라는 방식이 그런 우리가 인공물을 많이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런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미의 자율성은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다면 약한 의미에서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연의 철학적 의미로서의 자율성 개념은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얘기를 한다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방금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이란 말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약화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화된 혹은 축소된 의미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닻을 내리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화된 의미 혹은 축소된 의미에서 자율성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작지만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 슬라이드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은 저는 인공지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은 자율성 지닐 수 없어. 인공물은 자율성과 무관해. 끝!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약화된 의미의 자율성의 논의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의도를 저한테 묻는다면 근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이냐면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 부적절한 수준의 혹은 부적절한 양상의 인간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책임으로부터의 어떤 합리적인 부재 혹은 경감을 위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약화된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화된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자동과 자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마다 자주 떠올리는 제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자주 떠올리는 사실 이건 웹에서 떠왔기 때문에 그 친구 제가 만났던 친구는 아닌데요.
동네 도로 공사 현장 옆을 지나다가 이렇게 생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예, 이렇게 아래 위로 휘두르고 있던 오렌지색 경고봉에 머리를 맞아서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이 마네킹이 저를 때린 건가요? 내 머리에 혹을 만든 것은 이 마네킹의 행위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오렌지색 경고봉을 흔드는 마네킹의 동작은 자율적 행위가 아니라 자동 작동, 오토매틱 모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네킹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인공물, 즉 자동기계입니다. 만약 그것에 센서를 장착해서 일정한 거리에 들어오면, 사람이 감지되면 경고봉 흔드는 걸 멈추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경고음을 발하도록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작동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자동기계입니다. 자율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를 수행한 자를 향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 친구 덕분에 살았네. 보답을 꼭 해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어쩔 거요. 이런 게 다 우리가 그 수행한 자를 향해서 그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이죠. 반면에 방금 본 것 같은 그런 아우토마타 혹은 오토마톤의 결과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은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주체를, 그 자동기계를 그렇게 만든 자를 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네킹, 너 나를 때렸어? 오늘 한 맛 좀 보자. 그러면 이상한 사람일 것이고, 사람 지나가는 길에 이런 마네킹을 세워두고 이렇게 휙휙 막대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아마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이겠죠. 자동기계와 자율적 행위자의 어떤 특성을 정리해보자면, 자율성이 없는 자동기계의 경우 그것이 어떤 동작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는 외적으로 결정됩니다. 외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의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그것의 행동 방식과 행동 내용의 원인이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결정된다. 반면에 자율적 체계의 경우에,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동작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는 체계 안에서 내적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묘한 지점인데요. 체계 안에서 내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공학에서 오토매틱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업법과 상통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자면요. 제가 공학을 전공하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본 데 한계가 있겠지만, 공학에서 자율적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시스템 내에 장착된 기능으로서의 지각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그 지각에 따라서 행태가 결정되고 제어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관행과 상통한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다가오면 하는 것도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공학에서 자율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공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율성의 의미와 우리가 저 앞에서 살폈던 철학적 의미의 자기입법 사이에는 분명한 상당한 개념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둘 중에 하나는 자율성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의적입니다, 앰비기어스합니다라고 할 것인지가 하나의 물음이고요. 또 자율성은 있거나 없거나인지도 따로 따지진 않았지만 하나의 물음입니다. 저는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있다 없다의 물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적절한 단계 혹은 수준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자율성 개념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디그리 혹은 계단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계단이 이렇습니다. 0층에는 inert thing, 물체를 놓고요. 1층에는 그 경고봉을 휘두르는 것 같은 자동기계를 놓겠습니다. 그것은 자동기계이고 자율성을 지니지 않는, 심지어 지각도 없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에서 말하는 종류의 자율성도 없는, 레벨 2에는 낮은 수준의, 여기다 낮은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낮은 수준의 혹은 약화된 의미의 자율성을 지닌 체계. 이건 어떤 걸 제가 그렇게 부르냐면요, 공학적 의미, 방금 본 것처럼 공학적 의미의 자율성을 지녔지만 행위의 원칙이나 규범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메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지는 않는, 즉 철학적 의미의 자율성을 지니지는 않는 그런 체계를 레벨 2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의 온전한 의미의 자율적 행위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행위의 규범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세우고 폐기하고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지닌 체계를 자율적 행위 주체, 그러니까 자율성의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율성의 단계는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높이를 좀 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율성의 단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적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자율성은 어떤가? 제 생각에 레벨 2 수준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자율주행차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레벨 2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학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가능해 보입니다. 단 답해야 할 문제는 그런 기술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서 그 레벨 2 위쪽에 자율주행차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물음은 이제 이건 제가 관심 있어서 그냥 달아놨는데요. 구글카의 경우에 차량 탑승자 등등의 온갖 정보가 구글카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입력되고 그 입력된 내용이 수많은, 한 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량의 주행 제어에 적용됩니다. 이때 자율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자가 들어있잖아요. 셀프가 들어있는데 자율성을 지닌 주체가 누구 혹은 무엇인지라는 물음이, 즉 자율적 주체의 개별화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이것도 간단치 않군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왓슨 for Oncology의 자율성, 제가 이제 AI 활용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고요. 짧게 해보자면요. 이제 그 왓슨 for Oncology 이렇게 치료법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권유하잖아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왓슨 for Oncology는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아마 따지자면 그 앞에 그 누구죠? 딥블루도 아마 그 IBM사가 초석을 잘 놓으면서 온 것 같아요. 예, 2011년에 여러 해 준비해가지고 제퍼디에서 이제 역대급 아주 우수한 우승자들을 탁 누르죠. 근데 만약 그렇게 이긴 왓슨이 그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이제는 암연 구조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결심한 결과로 오늘의 왓슨 for Oncology가 탄생했다면 그것은 바로 레벨 2 위쪽에 레벨 3에 가까운 그러한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이제는 다른 프로젝트로 가자, 돈 좀 벌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를 해보자면 알파고는 자율성이 있는가? 만일 알파고가 더 이상 상대도 되지 않는 인간들 대신 자기들끼리 열심히 바둑을 두던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만, 바둑 재미없네요, 난 알까기가 하고 싶은데 내겐 손가락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레벨 2 위쪽에 웃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랑 제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당신이랑 유머 코드 비슷한 사람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반성을 하는 그런 레벨 3의 쪽에 자율성이겠지만 그러지 않죠. 제가 요 마지막 문단은 최근에 논의 중에서 알파고가 컴퓨터 공학자나 수학자가 바닥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학습의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최초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스스로 전진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그것은 자율적 존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논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경청해 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반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이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논의해온 바의 자율성과는 무관한 항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스스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자율적 존재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변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